1960년 4.19 이후에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정작 신문 방송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 게이트를 보도하려는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이 사상 처음으로 통편집되는 방송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 집회 현장입니다.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합니다. 발사 규정을 어기고 시민의 얼굴에 직사합니다.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은 고등학생 최모근이 중심을 잃고 자리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에게 최루액이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말 내내 시내를 밝힌 촛불 집회 소식과 최루액 난사 사태. 그러나 어느 신문 방송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MBC는 아예 리포트로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국정원 게이트 보도 기피 태도는 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던져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방송 예정이던 국정원 게이트 관련 보도가 통째로 삭제되는 전대미문의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 꼭지 중 마지막 꼭지가 날아가는 바람에 러닝타임 40분짜리 2580이 2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2580 제작진 일동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2580의 부장은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아예 검찰 수사 결과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록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조차 보도할 수 없는 MBC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MBC 수뇌부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 공작이다. 당사자는 물론 검찰조차 부인한 내용인데요. 2580 심원택 부장은 새누리당이 반복해온 정치 공세를 기자가 그대로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심원택 부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팀입니다. 예, 근데요, 저한테 이런 전화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쭈려고 네. 하는데요. 2580 제작진들은 불방만을 막기 위해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은폐, 조작, 허위라는 표현을 모두 빼고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신 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심원택 부장에 대해 불방 책임을 물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 부장이 지난해부터 인혁당 사건과 4대강 보도의 축소에 앞장서는 등 대표적인 정치 기자 혐의를 받아온 인사임을 고려할 때 교체되거나 혹은 상식적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반세기 만에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거리로 나선 것은 공영방송이라면 생중계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죠. 오늘날 MBC의 모태가 된 부산 MBC는 과거에 그렇게 했고요. 덕분에 MBC는 국민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외침에는 귀를 막고 새누리가 주도하는 NLL 이슈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행태는 우리 시대 공영방송의 사망을 확인하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 6월 공영방송은 죽었습니다. NLL 기사 때문에 부정선거 기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정원 직원 불법 감금 혐의로 민주당 조직국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거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국정원이 동원된 부정선거가 세상에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기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친절하게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전라디언들 전부 뒤져버려야 한단께. 5.18 아는 사람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 홍어 종작,
전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일배가 아닙니다. 국민이 월급을 주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속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찬미하고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정치적인 글들은 물론이고 문근영 씨나 5.18 광주 전교조를 폄훼하는 글도 많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댓글 작업 현장을 제보받고 민주당 당직자와 취재진, 경찰이 몰려간 건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예, 지금 MBC 이상호 기자분께서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옆에 계시던 경찰관 분께서 제지하셔서 민주당 당직자들은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은 여직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 씨는 경찰의 확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에 오히려 언론에 자신이 부당하게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 김 씨는 민주당을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민주당 당시 조직국장 정모 씨를 강제로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치 개입을 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 김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이루어진 체포여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향후 국정조사 내용에도 여직원 감금 사건이 포함돼 있어 새누리당 측의 정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과연 김 씨는 감금된 게 맞을까요? 조사를 받고 나온 정 씨는 절대 감금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현장에 대해 경찰의 증거 확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응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대치가 길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켰는데요. 감금됐다고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은 기자의 인터뷰 요구에 구조 요청을 비롯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처음부터 나올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감금된 게 아니라 반대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바로 문 앞에 경찰이 있었는데도 감금을 주장하던 국정원 직원은 간단한 신원 요구조차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이 안에서 있다고 했으면 신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어디 가요? 경찰 어디 가요? 예. 문은 아직 안 열렸어요. 일단 체크하고. 그냥 가지면 어떡해요? 확인이 안 되네요. 감금죄가 되려면 나오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깥에서 나와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감금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 씨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방 안에 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감금 피해를 받았다고 야당을 고소했고 새누리당은 다시 이걸 받아서 끝내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셀프 감금, 셀프 국감이라는 조롱을 받아가면서 저들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처벌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모두 아시죠? 50년 전 3.15 부정선거의 총책 최인규 내무장관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영상인데요. 국회 앞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탄 방송을 이어가던 인터넷 방송인 망치 부인이 항의의 뜻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민으로서 또한 능욕당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달걀 테러를 자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삭발을 할 거라는 걸 안 믿는 것 같아. 에이, 하지 마세요. 아, 여기다 싹. 참아주세요. 안 돼. 하지 마세요. 네. 있어요. 자. 아니 지금 야, 이제. 알겠어. 하지 마세요. 국정원에서요.
국정원 직원들이 내 딸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제 딸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온갖 성적인 모욕을 하는 그런 악플을 달았는데요.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의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머리를 다 깎아버려봤자 이놈들이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경고만 합니다. 경고하는 의미로 머리를 절반만 깎고 내일까지도 또 NLL 논쟁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제대로 안 하면 여기 와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봤죠? 망치 부인은 결국 칼을 가위로 자르고 마는데요. 만류해봤지만 분노한 어머니의 마음을 아무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게 내 머리야. 좋아? 내가 머리 반만 깎아서 아까워? 내가 삭발하는 거 보고 싶으면 새누리당 게시판에, 국회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써.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국정원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침묵하는 대한민국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삭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 그런 댓글 단 거 보고 엄마가 이까지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머리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할복이라도 할까요? 할복이라도 할까요? 내 어린 딸, 11살짜리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면서 나 같으면 저도 안 먹는다. 그런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11살짜리 내 딸한테 달았다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처 입은 국민의 절규는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한테 물을게요.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박근혜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이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어떻게 11살짜리 아이의 사진 밑에다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런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대통령은 그런 댓글 단 직원이 죄가 없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은 중요하고 내 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망치 부인은 내일은 KBS 앞 또는 국회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남은 머리카락을 삭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누가 망치 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불행한 사태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내일도 단 한 대의 카메라, 단 한 명의 기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 고발뉴스 카메라와 취재팀은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재헌절을 맞아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재헌절을 기리기 위해서 7월 17일 7시 17분에 717명의 청소년이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참여 학생들이 몰려서 실제로는 817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현장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NLL 물타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재헌절을 맞은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발표됐습니다. 참석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국정원 게이트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어른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공부나 해라. 어린 게 뭘 알겠느냐. 누군가 시킨 게 아니냐. 투표권 없는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냐고요? 그저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나 하라고요? 누군가 시켜서 선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요? 투표권 없는 학생은 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해야 합니까? 시국선언에 동참한 모든 학생들이 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그 발걸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시국선언장에는 그동안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청소년 시국선언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국정원 사태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등학생의 안목으로 봐서도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국선언의 내용에 지지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답게 톡톡 튀는 진행으로 눈길을 모았는데요. 공정선거를 분실했는데 알고 보니 습득 장소가 국정원이라고 꼬집은 피켓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내 날이 어두워졌지만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미래의 당당한 유권자로서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관련자 엄벌 등 4개 항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1년의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의사를 표명하라. 넷째, 언론 장악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인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